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고수입니다. 여기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이 남성, 트레이딩의 고수일 뿐만 아니라 수강생 교육에도 진심으로 매진하고 있는 일본 출신 전업 트레이더 K입니다. 이 트레이더는 약 500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해 단기간에 수십억 엔,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대 자산을 일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몇 안 되는 실력파라는 점인데요. 지금도 자신의 매매 로직을 강의하면서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죠. 특히 이 사람은 여기 보이는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매매로 유명한데요. 이 지표를 남다른 방식으로 성공해서 매매에 성공한 트레이더입니다. 이 일목균형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표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 요소가 복잡하고 해석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랑은 안 맞는다 느끼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은 제대로 도움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일본의 유명 트레이더 K가 사용한 일목균형표 실전 적용법을 차트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트레이딩 뷰의 차트 상단에 지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일목 구름이라고 적어주세요. 일목균형표 아니고. 그러면 여기 기술적 지표에 딱 한 개 나옵니다. 보시기 편할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바로 추가됩니다. 만약에 주식 HTS나 다른 플랫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라고 치면 나오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클릭해서 차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구성 요소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창을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가장 위에 컨버전 라인, 자, 우리말로는 전환선이라고 부르는 지표죠. 자,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뺄게요. 보시면 이런 파란 선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전환선이 뭐냐? 현재 캔들이 보이죠? 자, 이 캔들을 기준으로 최근 9개 캔들의 가격 범위가 있잖아요. 이 9개 캔들 내의 최고가와 최저가,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최고가 최저가 딱 중간 범위에 파란색 선이 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전환선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추가해 볼게요. 베이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기준선입니다. 자, 이거 추가해 주고요. 자, 전환선과 기준선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이는 갈색 전환선은 최근 26개 캔들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기준선 26개 캔들, 전환선은 9개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최근 26개 캔들이면은 이제 여기 범위까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대충 여기 범위의 최고가와 이 아래쪽에 최저가가 보이시죠? 여기에 딱 절반 가격을 보면은 이쯤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여기 선이 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자, 일목균형표가 유명해진 이유가 사실 이 기간들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동평균선, 여기서 5일선 많이 쓰고요. 20일선 많이 쓰잖아요. 자, 이렇게 검증된 기간 외에도 임상을 해보니까 9와 26이라는 숫자가 경험적으로 꽤 잘 맞더라 라는 걸 찾아내서 지표를 개발한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이게 뭐냐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에는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설정창에는 레깅 스팬과 리딩 스팬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레깅 스팬이 후행 스팬이고요. 리딩 스팬이 선행 스팬이에요. 자, 기존의 전환선 기준선을 빼고 레깅 스팬과 리딩 스팬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게 구름대인데 이것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나와요. 용어에서 느끼셨겠지만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선들이 바로 선행 스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형성되어 있는 선이 후행 스팬이 되겠죠.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자, 여기서 스팬이란 단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문 용어로는 윙스팬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비행기의 날개와 날개 사이의 거리를 바로 스팬이라고 해요. 비행기 보시면은 날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도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보세요. 보시면 선행 쪽에 뻗어 있고 후행 쪽에 뻗어 있다. 이렇게 비슷하게 날개처럼 뻗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선행 스팬부터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스팬은 리딩 스팬이라고도 불려요. 여기에는 A선과 B선 두 개가 있어요. 자, 선행 스팬 A는요, 전환선과 기준선 있죠. 이거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평균을 내준 거고, 선행스팬 B는 뭐냐, 현재 캔들로부터 52개의 캔들을 보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최고가와 최저가가 나오겠죠.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이 형성 원리는 전환선 기준선과 똑같죠. 전환선은 9개 기간이라고 했고요. 기준선은 26개라고 했습니다. 9, 26, 52가 주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행 스팬이니까 이 두 선들은 모두 다 26개 캔들 앞에 표시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긴 과거 범위를 기준으로 미래에다가 투영을 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6개 캔들 앞에 이렇게 두 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름대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또 빨간색이 있고, 그런데 초록색은 양운이라고 하고 빨간색은 음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를 색상을 또 변경해 줄 수 있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혼동되시기 때문에, 자, 양운은 빨간색 그리고 음운은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대가 바로 선행스팬 A와 B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를 바로 구름대라고 합니다. 이 구름대는 앞으로의 지지와 저항 가능성을 보여줘요. 매물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요, 보시는 차트처럼 가격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는 이 구름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래로 가격이 밀리는 걸 알 수 있고요. 이후에 구름대를 돌파한 구간이 나오자 지지 역할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계속 반등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후행 스팬이 있는데요. 이것은 더 단순해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파동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파동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가격을 그대로 뒤로 이동시킨 거예요. 몇 캔들? 과거 26캔들 뒤로 이동시킨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현재 가격과 과거 가격을 비교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후행 스팬이 과거의 가격보다 이렇게 위에 있다면 뭡니까? 가격이 상승을 해왔다는 뜻이 되겠죠. 한편 과거의 가격보다 지금처럼 밑에 깔려 있으면 뭡니까?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가격이 내려온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일목구름은 무슨 선이냐, 이 개념 자체보다 시간 이동 자체가 핵심인 지표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설명 드렸습니다. 바로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대충 이런 구조구나 정도로만 먼저 잡아두시고 반복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보시는 차트 비트코인 5분봉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일목균형표의 매매를 하나 설명드리면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매매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차트에서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전환선이 천천히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준선을 골든크로스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상승 교차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에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쵸? 그런데 실전 매매로 들어가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여기는 추세가 잘 맞았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다 합시다. 자, 다른 구간을 한번 봐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파란색 선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크로스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매수 들어갔는데 어때요? 그 이후에 조정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 꼬리 보이시나요? 이 아래쪽까지 밀려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정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오면은 우리가 이거를 과연 버텨내면서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분봉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을 더욱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애매한 박스 구간에 걸리면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일반적인 매매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일목균형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K가 매매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보통 많이 보는 이 전환선, 기준선 두 개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행 스팬과 구름대 딱 두 가지만 남겨놓고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 K의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설정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컨버전 베이스라인 다 체크 해제 하시고요. 레깅 스팬과 백그라운드만 남겨둘게요. 자, 보이시죠? 후행 레깅 스팬과 구름대 백그라운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트가 깔끔해져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구름대는 선행 스팬 A와 B 사이의 내부 영역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뭐 양운이라고 부르고 파란색은 음운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은 이 개념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매매에 실제로 쓰는 도구에만 집중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설정 값을 변경해 줄 건데 설정을 다시 열어주고 인풋 탭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여기 전환선 길이가 나와 있어요. 9, 26과 같은 이런 값들이 전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기간은요,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다 보니까 주식시장 기준으로 돌아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활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은 어떨까요? 365일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만 이 세팅 값을 변경을 해줄게요. 자, 각 길이를 20, 60, 120, 30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 후행 스팬과 구름대의 특징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행 스팬부터 보도록 할게요. 구름대를 잠시 지워주고, 자, 후행 스팬을 살펴보시면요, 이 후행 스팬 선과 가격 차트가 이렇게 보이죠. 붙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평소에 붙어 있다가 이격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깅 스팬이 다시 한번 가격 차트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 우상향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위쪽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 시점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상향 교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지점이 포인트예요. 신기하게도 이후에는 이런 가격 차트가 있잖아요. 이 차트가 후행 스팬의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이 위쪽이 상단 구간이 열려 있잖아요. 이 갭을 메우러 간다는 거예요. 갭 구간이 이렇게 넓으니까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간다, 이 의미입니다. 한번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후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교차점은 바로 롱 포지션, 매수죠.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K는 이것을 갭을 메워준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갭이 메워진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후행 스팬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개가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점 오죠. 가격 차트가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공간을 좁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했을 때는 위로 탁 트여 있었는데 결국 지금 이 좁은 공간 쪽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빠지거나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흐름이 답답해질 것이다. 자, 이후에 우하향 교차가 나오는 지점을 한번 보죠. 점점점 후행 스팬과 가격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답답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붙어있는 구간 있죠. 가격과 후행 스팬이 붙어있는 구간에서는 포지션 진입을 안 하면 돼요. 왜 그러느냐? 이런 구간이야말로 트레이더가 가장 싫어하는 횡보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차후 흐름을 보시면 쭉쭉 횡보를 하다가, 자, 여기 보이시죠? 가격 차트 아래로 후행 스팬이 우하향 돌파된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갭이 보이죠? 여기를 메우기 위해서 후행 스팬이 움직인다. 즉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구간이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한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하게 떨어지죠. 자, 보이시죠? 그리고 가격 차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가격 차트에 후행 스팬이 부딪힐 때마다 아래쪽으로 밀어내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행 스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후행 스팬 잠시 빼고 구름대를 보면서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대에서 봐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지지와 저항. 딱 이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구름대의 하단선을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저항작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만 차트를 돌려볼게요. 자, 이런 구간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상승 추세로 왔을 때 어떻습니까? 구름대를 밟아요. 하단선 지지, 상단선 지지. 이후에 또 추가 반등하면서 상단선 지지받고 반등이 계속 나와주는 모습이죠.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구름대를 밟고 지지받는 패턴이 나오다가 추세가 반전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구름대를 이탈하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구름대 아래로 가격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추세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구름대가 얕아지기 시작하죠. 추세가 유지됐을 때는 구름대가 보시면 두꺼웠어요. 그런데 점점 얕아지는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구름대 위로 올라갔다가 또 아래로 빠졌다가 교차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이런 횡보 구간이 상승 구간 이후에 나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대가 계속 저항 역할을 하면서 아래로 가격을 밀어내고 있다는 게 확인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면은 영원히 내려가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궁금하잖아요. 그 구간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 그럼 어디까지 예상이 되느냐? 구름대 하단까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목표 타겟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름대를 이용한 흐름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실제로 이 후행 스팬과 구름대를 적용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진입하고 어디서 거래를 피해야 하는지 매매 예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투자자 K의 노하우가 담긴 일목균형표 전자책에 모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무료 전자책 공유 받으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후행 스팬과 구름대를 모두 적용한 차트입니다. 먼저 횡보 구간을 보면 얇은 구름대를 기준으로 캔들과 후행 스팬이 교차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기 아래쪽으로 교차하고요. 또 상단으로 올라오고 또 아래쪽으로 교차하고 상단으로 올라오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횡보장이에요. 자, 이럴 때는 포지션 진입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후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점점 구름대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러면서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연속된 양봉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상향도 뜨고요. 또한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 바로 여기 후행 스팬입니다. 가격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후행 스팬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 또한 저항대 돌파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구름대를 돌파한 것뿐만 아니라 후행 스팬 역시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상단 빈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갭을 메워주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만족된 지점의 캔들에서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손절은 어디에 두냐면 가까운 저점에 두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 바로 여기 진입 캔들의 저점에 둬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구름대 라인 혹은 이전 고점이 겹치는 이런 구간에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항을 돌파해 본격적인 상승이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 이 손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 구간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 구간의 특징 뭡니까? 구름대를 뚫고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만약 이 구간이 횡보 구간 탈출이 아니라면 다시 무조건 구름을 뚫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후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양봉이 떴어요. 아, 굉장히 좋죠. 상단 갭 구간을 메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우리 익절하지 않고 충분히 보유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꺾이지는 않았는데, 자, 여기 후행 스팬이 중요해요. 자, 제가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후행 스팬이 1번, 그 다음에 구름대가 2번이에요. 아시겠죠? 후행 스팬이 가격 차트에 가까워지면서 상단 뚫린 고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구간에 오죠. 횡보 아니면 이 아래로 교차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간이 가까워질 때는 현재 박스권 근처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유롭게 익절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올라오는 와중에 첫 번째로 꺾이는 이런 구간,
그러니까 해당 캔들에서 미리 매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추세를 계속해서 보실 거라면 후행 스팬이 가격 차트에 가까워지면서 공간이 줄어들 때 매도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후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점점 탄력이 떨어지죠. 그쵸? 더 올라가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구름대를 만납니다. 아직 지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더 살펴봐야 해요. 자, 이 후행 스팬이 지금 다시 한번 상단 뚫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도 괜찮은 방법인데, 다만 현재 탄력이 떨어지는 횡보 상태니까 조심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구름대 상단 자리 근처에서 지지받고 계속해서 열린 구간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는 매수 들어갔다면 꾸준히 보유를 해주는 게 좋고, 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이미 앞선 1차 강한 상승 이후 2차 상승이기 때문에 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고점 이후에 가격이 꺾일 때 매도를 진행해도 괜찮고요. 이후에 가격 차트와 후행 스팬이 가까워지면서 공간이 줄어들 때 매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후 흐름을 살펴보시면 점차적으로 붙어 가죠. 자,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예상될 때 여유롭게 익절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여기 구간 혹은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여기 구간에서 익절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수를 하셨든 여유롭게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구름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횡보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럴 때는 포지션을 보류해야겠죠. 왜냐하면 후행 스팬과 차트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흐름을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횡보가 나오고 구름대 터치를 해준 뒤에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름대가 이탈된 것과 동시에 후행 스팬 역시 구름대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구간에서 전형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캔들이 단순히 구름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걸 1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후행 스팬이 구름대를 이탈했다는 것이 1번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족됐기 때문에 이후에 가격의 구름대 이탈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가격은 약세를 보이려다가 결국에 다시 반등이 나오네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손절이 나왔죠. 가까운 고점 자리를 이탈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가격이 구름대를 넘어갔습니다. 그쵸? 자, 그럼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바로 매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후행 스팬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구름대를 이탈한 게 아닙니다. 그쵸? 다소 갑갑한 구간에 아직 머물러 있어요. 이게 완전히 돌파되기 전까지는 매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가격이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냐? 그게 아니죠. 그리고 결국에 후행 스팬과 가격이 붙습니다. 지루한 횡보 구간이에요. 자, 이런 데서는 포지션 진입을 보류하고요. 다시 후행 스팬이 구름대 이탈, 가격 차트도 우하향한 데다가 역시나 구름대를 벗어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 진입할 수 있죠. 이후 흐름을 살펴볼게요. 추세가 하방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나 다시 한번 교차점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 구름대가 얕아지면서 상승 돌파, 하락 돌파가 교차해서 나타나는 구간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락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행 스팬과 가격 차트가 붙어있죠. 횡보 구간이에요. 자, 이럴 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하다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름대가 두껍고요. 이제 막 횡보 쪽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구름대 상단선 지지 후 반등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단선 지지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단선을 지지받고 반등하는 케이스. 세 번째는요, 완전히 이탈하고 우하향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후행 스팬의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행 스팬이 아직까지 이 밑으로 못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안쪽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당장 돌파가 나온다기보다는 지루하게 갇혀있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적어도 매수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후행 스팬이 이 위쪽으로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결국에는 구름대 하단선을 지지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숏에 진입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후행 스팬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내려왔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흐름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상단을 치고 갑자기 큰 이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후행 스팬 역시 가격 차트까지 데드크로스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조건이 만족할 때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적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등폭은 어디까지다? 바로 이 구름대 하단선까지다.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대 하단선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추세는 하방을 만들어내고요.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간격이 좁아지죠. 이런 자리에서 익절 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내려가든 말든 이미 우리가 진입한 자리부터 충분히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 스팬 자체가 가격 차트와 가까워지면서 답답한 흐름이 예상된다면 이때 미련 없이 익절을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예시를 보셨다시피 이 횡보 구간에서는 아래로 이탈, 다시 돌파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런 자리에서 상단 열렸다 하고 들어갔다가 괜히 손절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K가 설명한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행 스팬 방향이 우상향을 가리키고 차트가 구름대를 돌파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반등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눌림목이 나오거나 하방으로 내리꽂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기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확실하게 알 수 있나요? 100%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상 눌림 구간, 어떤 구간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추세가 바뀐다 라는 기준점을 세우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후행 스팬의 끝단이 여기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캔들에 앞서 만들어지는 이 구름대 하단의 끝점, 자, 여기 이렇게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반등이 나오다가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선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향후 우상향을 하느냐 아니면 추세가 꺾이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이에요. 이후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그대로 반등이 나오죠. 네, 여기서는 바로 구름대를 밟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반등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살펴볼게요. 자, 다시 돌려서 자, 이런 자리에서 애매한 횡보잖아요. 자, 좀 더 앞으로 돌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후행 스팬 우상향 그리고 구름대를 뚫어낸 차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자리에서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후행 스팬의 끝단 그리고 구름대 하단 이렇게 그으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밀릴 경우 추세 하락 전환 그리고 지지를 받을 경우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죠. 한번 흐름을 볼게요. 자, 이 자리를 이탈하는 듯 하더니 어떻습니까?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 자리가 지금 지지점이 되고 추세선과 연계되면서 저점 상승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구간 봐볼까요? 지금 이런 구간 우리가 이 눌림을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이런 구간들을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찾습니다. 잘 보세요. 캔들 우상향 후행 스팬 우상향이에요. 이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죠. 잘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뚫렸을 때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이때 후행 스팬 끝단과 구름대 하단, 자, 한 칸만 뒤로 물려볼게요. 여기서부터 구간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구름대 하단과 후행 스팬 끝단 이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를 이탈하면 추세 전환, 지지받으면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 보겠습니다. 내려오죠.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 구간을 지지받고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추가적으로 반등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오고 자, 조금 뒤로 돌려볼게요. 자, 후행 스팬이 가격 차트와 부딪히려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익절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익절한다. 이렇게 단타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비법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트레이더 K는 일목균형표에서 단타를 운영하다 보면 잡음 신호가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노이즈죠. 이런데 보시면은 구름대의 저항을 받으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는 게 보이실 건데 기준이 좀 불명확합니다. 어디서는 구름대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어디서는 구름대 하단에서 저항을 받고 언제는 아예 바깥에서 저항을 받아요. 그쵸? 이렇게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길이값을 적절하게 바꿔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설정창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인풋 탭이 보이실 건데 우리가 기존의 세팅을 20, 60, 120, 30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이거를 기본 설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설정 초기화를 해서 자 보시면 9, 26, 52, 2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목균형의 수치 간의 비율은 유지를 하되 적절한 배수를 적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걸 2배로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18, 52, 104, 5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보다 잡음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구름대 이탈했었죠,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어때요? 이번에는 이탈하지 않고 여기도 이탈하지 않고요, 여기도 이탈하지 않고 여기 잠깐 벗어나긴 했지만 결국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죠. 앞서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에는 이 바깥으로 자꾸 가격이 삐져나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더라.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도 구름대의 지지를 꾸준히 받고 반등을 하게 되죠. 이럴 때 기존의 수치를 적용하면은 구름대 하단까지 밀리거나 이탈을 했다 올라오거나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름대를 일정하게 지지받으면서 움직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구름대를 꾸준히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 자, 이런 설정을 이 기존 전환 기준선 기간의 배수 설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흐름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오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 다 빼고 이 트레이더 K의 일목균형표 매매 노하우와 실전 적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K의 일목균형표 비법서를 전자책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 무료 전자책이에요. 공유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시는 영상의 하단으로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시면요, 여기 비법서 관련한 전자책 무료 신청 링크가 파란색으로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클릭하셔서 숫자 5번과 함께 일목 비법서라고 대화창에 말씀 걸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올렸으면 하는 궁금하신 영상 주제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공유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